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원더익스란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최신식 육아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공부하는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원더윅스의 그 시기가 되었는데도 원더윅스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아이 키우던 부모들은 알지도 못했던 원더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원더익스에서 말씀드리면 보통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더익스는 생후 20개월까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예측 가능한 10단계의 소위 말하는 정신적 도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뇌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일정한 시기마다 한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기란 개념이 있고 이 시기마다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도약기가 되면 아이들은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지만 아직 미숙한 아이들은 이런 새로운 능력이 생길 때마다 혼란을 겪고 불안해하고 보챌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임신 주수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 원더윅스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급속 성장기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정신적인 면으로는 원더익스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원더익스란 육아법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초보 부모들이 알아서 좋을 것이 별로 없는 육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발달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점에서 이런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런 것들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원더익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이야기라서 아이의 평균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다시 원더익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평균인 임신 40주에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5주, 8주, 12주, 15주 등의 10개에 해당하는 주에 원더익스가 온다는 겁니다. 임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주 빨리 출생한 37주로 태어난 아기는 3주를 늦추면 되고요. 1주 늦게 태어난 아기는 1주를 당기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주장한 저자들은 1, 2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더익스라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과 두뇌 발달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아이들마다 너무나 다르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저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시기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께서 아이를 키울 때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더윅스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내 아이에게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와 신기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저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다 들어맞는다는 것이 더 이상할 겁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과 두뇌 발달은 아이들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돌 이전의 아이라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몇 달 정도의 편차를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언어 발달 하나만 이야기해도 1년 6개월에 말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두 돌 반이 되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편차인 두뇌 발달뿐 아니라 양육 방식과 일상의 경험 노출 빈도의 차이와 질병 유무 등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발달과 두뇌 발달을 공부해서 아이에게 맞추는 것은 도리어 부모와 아이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것도 몇 달이 아니고 주별로 따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인 겁니다. 물론 원더익스를 제대로 알고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부모가 거기에 맞추어 대비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의 모든 일상이 부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중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더익스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가 보챈다는 증상은 원더익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의 질병과 육아상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는 부모들은 원더익스 같은 것을 공부해서 육아에 참고하다가는 혼란이 생기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들어질 수 있고 부모가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원더익스를 판단할 수 있는 보챈다는 것은 정상적인 육아 리듬을 가진 아이와 인위적인 육아 리듬으로 키워진 아이에게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부모들이 원더익스 때문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구분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정신적 발달이나 두뇌 발달에도 도약기가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물론 원더익스라는 것으로 설명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는 부모가 정말 알아둬야 할 것은 정신 발달과 두뇌 발달은 아이가 하는 것이고 부모가 여기에 맞추어서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부모는 일상생활을 하면 되고요. 아이가 자신의 정신 발달과 두뇌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기르는 것도 아이에게 주어진 미션인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좌뇌, 우뇌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육아 전문가들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식적인 배려, 그 이상도 이하도 육아에서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맞추어서 아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아이 스스로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기들은 가정이란 틀 속에서 건 있는 부모의 배려와 함께 스스로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원더익스란 것을 알고 있으면 아이 키우기 쉬워질 거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거 공부하는 데만도 엄청나게 힘든데 육아가 쉬워질 거라는 건 이상한 이야기고요. 원더익스란 것을 알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원더익스라는 그 자체가 신기루 같은 것이라서 원더익스를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그걸 실제의 상황과 제대로 연관시켜서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고 그게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더익스를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말 원더익스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증상들이 원더익스가 아닌 경우라면 어쩔 겁니까? 수유 문제, 수면 문제, 훈육 문제 등등 이런 이유로 보챌 때는 원더익스와 구분하는 것이 힘들 것인데 그걸 원더익스라 생각하고 부모가 마음을 위안을 가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원더익스를 가르쳐 따라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급속성장기와 마찬가지로 원더윅스 역시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석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정보인 문법이나 마찬가지로 원더익스, 급속성장기, 자아내, 우내 육아 같은 이런 새로운 육아법들은 분석적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육아 정보이기 때문에 초보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함부로 공부하고 따라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일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특별히 공부해서 거기에 맞춰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더익스 이런 거 공부해서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